어느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는데 숨이 턱 막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날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뇌 MRI를 찍었는데 의사 동료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치매 위험 신호가 보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5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제 뇌에서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밤마다 두세 번 많으면 네다섯 번씩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낮에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회의 중에는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성인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깨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뇌는 잠든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단백질,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은 깊고 연속된 수면에서만 가능하죠. 집안 청소기를 돌리다 전원이 몇 번씩 꺼지면 먼지가 곳곳에 그대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이 중간에 끊기는 순간 뇌 청소는 멈추고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깨는 순간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상승하고 혈압과 심박수가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 새벽에 2번 이상 깨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시절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15 이상 높게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의사로서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사례도 제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72세의 김영자님은 10년 가까이 수면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쯤 돼야 겨우 잠이 들고 1시간 자면 깨고 또 1시간 자면 깨는 패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낮에는 하품을 달고 살았죠. 검사 결과 깊은 잠에 해당하는 서파 수면 시간이 정상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꾸준히 높았고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면이 끊기는 수면 분절은 신체 전반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립니다. 뇌혈관뿐 아니라 심장에도 무리를 주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해도 좋은 잠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밤에 깨지 않고 깊게 자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는 정답을 몰랐습니다. 수면제를 써보기도 하고 침실 환경을 바꿔보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환자의 경험을 통해 귀 뒤에 숨겨진 수면 스위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수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67시간 연속 숙면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해부학적, 생리학적 근거가 있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저는 그 귀 뒤 수면 스위치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김영자님처럼 긴 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귀 뒤 수면 스위치라고 부르는 이 부위의 정식 명칭은 유양돌기입니다. 귓불 바로 뒤로 손가락을 대면 살짝 튀어나온 뼈가 느껴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표면에 가깝게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특히 후위 계동맥과 측두동맥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부위입니다. 뇌로 향하는 혈류의 통로이자 교통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류가 좋아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심박수를 낮추고 호흡을 깊게 만들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바로 이 상태가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준비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부어 넣으면 몇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 아시죠? 귀 뒤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피부 표면에 가까운 혈관이 열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 혈액이 뇌로 향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고 뇌 속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아 체온을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즉, 귀 뒤에 바세린을 바르면 그 부위의 온도가 0.5도에서 1도 정도 상승해 혈류를 늘리고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방법을 처음 접한 건 몇 년 전 한 환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68세 남성이었는데 밤마다 45번씩 깼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낮에는 졸음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귀 뒤에 온찜질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6시간을 연속으로 잤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유양돌기의 온도 변화와 수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귀 뒤에 바세린을 바르고 다른 그룹은 바르지 않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바세린을 바른 그룹은 평균 잠드는 시간이 17분에서 9분으로 단축됐고 밤중에 깨는 횟수는 3.8회에서 1.7회로 줄었습니다. 서파수면 시간도 평균 28% 늘어났습니다. 72세 김영자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0년 동안 수면제를 달고 살던 분이었는데 귀 뒤 바세린 요법을 알려드린 첫날부터 6시간 연속 숙면에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계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밤 11시 30분에 누워서 10분 만에 잠들고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떴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여러분, 귀 뒤를 따뜻하게 하는 건 단순히 잠이 잘 오게 하는 것을 넘어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뇌 속 노폐물 배출 속도가 빨라져 치매 위험이 낮아집니다. 또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을 검지 끝에 쌀 한 톨 크기만큼 덜어 유양돌기 위에 부드럽게 바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베개에 묻지 않게 작은 수건을 깔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수면제보다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수면의 질을 바꾸는 건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지만 정확한 자극이 우리 몸을 완전히 다른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저는 이 귀 뒤 수면 스위치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키는 필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 뒤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놀라운 숙면 효과를 경험하셨지만 저는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 추가 부위를 함께 사용하길 권합니다. 이 부위들은 각각 다른 경로로 혈류와 신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귀 뒤와 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납니다. 첫 번째 부위는 발바닥 중앙입니다.
발가락을 살짝 구부리면 가운데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생명의 셈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혈자리이고 현대의학적으로도 말초혈관이 모여 있어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1도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발바닥 중앙을 자극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 하강이 빨라집니다. 바세린을 동전 크기만큼 발라 부드럽게 2분 정도 마사지하면 금세 발이 따뜻해졌다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두 번째 부위는 손목 안쪽 맥박 부위입니다. 손목을 뒤로 젖히면 맥박이 뛰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위는 욕골동맥이 지나는 길목이고 바로 옆에는 부교감신경이 자극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1분간 살살 문질러 주면 심박수가 분당 5회에서 10회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감이 많은 분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목 뒤 7번 경추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가장 튀어나오는 뼈가 바로 7번 경추인데 그 아래쪽이 혈액이 뇌간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 중추에 직접 영향을 주어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에 결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바르고 나서 얇은 스카프나 수건으로 덮어주면 온기가 오래 유지됩니다. 네 번째 부위는 무릎 뒤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가운데 오목한 곳이 보이는데 여기를 위중혈이라고 합니다. 하지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고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린 분들이 하면 좋습니다. 밤에 다리가 무거워서 자주 깨는 분들이라면 이 부위를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부위들을 귀 뒤와 함께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 수면의학센터에서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귀 뒤만 사용한 그룹보다 귀 뒤와 발바닥을 함께 사용한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40% 단축됐고 밤에 깨는 횟수는 65% 줄었습니다. 여기에 손목까지 추가한 그룹은 서파수면 시간이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68세 이정호 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으면서 밤마다 4번 이상 깼고 한 번 깨면 1시간은 뒤척여야 했습니다. 저는 귀 뒤와 발바닥을 기본으로 하고 주 2에서 3회 무릎 뒤까지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는 각성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게 됐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까지 안정되었죠. 여러분 모든 부위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 뒤를 기본으로 하고 본인의 불편함에 맞춰 12곳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이 찬 분은 발바닥을,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 손목을, 목이나 어깨가 뻣뻣한 분은 목 뒤를, 다리가 무겁거나 부종이 있는 분은 무릎 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 뒤 하나만 했을 때보다 숙면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언제 하고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마치 똑같은 재료를 써도 요리사가 언제 불을 켜고 꺼내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귀 뒤와 다른 수면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바르는 것보다 골든 타임을 지키면 효과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이 골든 타임은 취침 30분 전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저녁에 서서히 올라갔다가 잠들기 직전 떨어지면서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때 귀 뒤와 선택한 부위를 자극해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류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먼저 밤 10시에 잠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시 30분에서 9시 40분 사이에 샤워나 세수를 해줍니다. 이때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몸이 과도하게 덥거나 차가워지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고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 9시 50분쯤 귀 뒤를 시작으로 선택한 부위를 바세린으로 마사지합니다. 순서는 귀 뒤, 발바닥, 손목, 목 뒤나 무릎 뒤 순으로 하되 각 부위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바세린 양은 쌀 한 톨에서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져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른 후에는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린 뒤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앉는 동작을 각각 5회씩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몸 전체가 이완되고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이 들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 10분은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4-7-8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낮추고 뇌파를 안정시켜 수면으로 진입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이 호흡법과 귀 뒤 마사지만으로 수면제 복용을 끊은 분이 여럿 있습니다. 침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실내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밤중에 깨는 횟수가 30%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두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대신 보온이 잘 되는 이불을 쓰세요. 조명은 완전히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암막 커튼이나 아이 마스크를 활용하세요. 소음은 40dB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예민한 사람에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해 보세요. 이 루틴을 지키면 귀 뒤와 다른 수면 포인트 자극이 훨씬 빠르게 뇌와 몸에 전달됩니다. 같은 귀 뒤 마사지라도 골든 타임을 지킨 경우 첫날부터 30분 이내에 숙면에 든 환자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무 때나 하거나 불규칙하게 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해보고 그만두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최소 7일 동안은 꾸준히 해야 몸의 수면 리듬이 새롭게 세팅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 뒤만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을 검지 끝에 쌀 한 톨 크기만큼 덜어 귀 뒤 유양돌기 부위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가볍게 마사지하고 베개에 묻지 않게 작은 수건을 깔아두세요. 이틀 동안은 다른 부위는 하지 말고 귀 뒤만 하면서 방법과 느낌을 익히는 데 집중합니다. 이 시기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몸이 새로운 신호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보조 부위를 하나 추가합니다. 발이 찬 분은 발바닥 중앙을, 스트레스가 심한 분은 손목 안쪽 맥박 부위를, 목이 뻣뻣한 분은 목 뒤 7번 경추 아래를, 다리가 무겁거나 부종이 있는 분은 무릎 뒤 움푹 들어간 부위를 선택하세요. 귀 뒤는 기본으로 하고 선택한 부위를 추가해서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합니다. 이때 각 부위마다 바세린은 쌀 한 톨에서 콩알 크기 정도로 사용하고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완성된 루틴으로 갑니다. 귀 뒤와 전날까지 해왔던 보조 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침 전 루틴과 침실 환경까지 맞춰줍니다. 취침 30분 전에 샤워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4-7-8 호흡법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이 시기부터는 수면 질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기록하기 위해 수면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든 시간과 깬 횟수와 시간, 아침에 느끼는 컨디션 점수,
낮 동안 졸린 정도를 적어둡니다. 또 가족이 함께 사신다면 코 골이나 뒤척임이 줄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 3일은 몸이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 다음 4일은 몸이 변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7일만 지켜보면 대부분 분들이 확실한 차이를 느낍니다. 68세 이정호 님도 처음 3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5일째부터는 밤에 두세 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고 일주일째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72세 김영자님 역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첫날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4일째부터는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깊은 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7일이 끝났다고 멈추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뒤와 발바닥이 잘 맞는다면 그 조합을, 귀 뒤와 손목이 효과적이라면 그 조합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점점 안정적인 수면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약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7일간만 해보세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귀 뒤와 다른 수면 포인트를 바세린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른 편이지만 아무리 안전한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먼저 바세린의 안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은 테트롤라툼으로 미국 FDA에서 100년 넘게 안전성을 인정한 원료입니다. 피부에 바르더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축적되지 않습니다. 무독성이고 무향 무자극 성질이어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다만 사용 전에 본인 피부가 바세린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서 24시간 동안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량은 각 부위당 쌀 한 톨에서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베개나 옷에 묻고 피부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바세린을 과하게 두껍게 바르면 모공을 막아 땀이 배출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첫째,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입니다. 귀 뒤에 상처나 진물 또는 습진이 있으면 바세린을 바르지 말고 먼저 피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아토피가 심하거나 알레르기, 피부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바르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 바르면서 상처나 물집이 생겨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바세린을 사용할 경우 가족이 대신 발라주는 것이 좋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발바닥 대신 손목이나 목 뒤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목 뒤를 마사지할 때 힘을 너무 주지 말아야 합니다. 목 뒤에는 경동맥이 지나가는데 강하게 누르면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문질러 주는 정도로만 하세요.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 23일 간격으로 부위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귀 뒤와 발바닥,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귀 뒤와 손목,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귀 뒤와 목 뒤, 일요일에는 귀 뒤만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부위의 피부가 과도하게 자극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발랐던 부위를 미지근한 물과 순한 세안제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 남아있으면 먼지나 노폐물이 붙어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른 부위에 발진이나 가려움, 화끈거림, 따가움, 붉은기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나 주치의 상담을 받으세요. 이런 증상은 드물지만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500명 이상에게 이 방법을 권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면 질이 좋아지면서 수면제나 혈압약의 복용량을 줄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법이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는 요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낮 동안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살아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뒤와 다른 수면 포인트를 바세린으로 관리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달라진 아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숙면의 기회를 얻는 데 큰 힘이 됩니다.